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음, 저희 멤버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제 방송이 1.2배속으로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방송이라고 하더군요. 예, 그 얘기는 어렵지 않다. 라고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 HMM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추억을 안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옛날에. 그래서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투자 중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늦게 들어가신 거죠. 예. 그러니까 오를 때 이제 잘 보고, 수익 보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잘 오르니까, 뒤늦게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아마도 좀 묶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뉴스 하나를 보면서 매수에 들어갔거든요. 예, 매수에 1차 매수 들어가 있는 상태고, 사실은 차트 분석을 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예, 지금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뉴스를 보고 바로 들어갔는데, 물론 차트를 보긴 했어요. 증권사 어플에 나와 있는 조그만한 차트. 예, 이걸 보면서 이제 이거 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분석을 다시 해보니까, 나의 판단이 그렇게 나쁜 판단은 아닐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중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앞으로 오를 건지, 그 다음에 오를 수도 있다라는 좀 희망을 조금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관심 좀 가져도 괜찮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가 이제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판단이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상승할 뉴스인데 떨어지기도 하고, 이거는 거의 폭락 수준의 뉴스인데 갑자기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좀 경험치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런 뉴스에 내가 예전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때는 성공적이었어. 이때는 분명히 내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왜 떨어지지? 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좀 잘 보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뉴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떤 식으로 접근하면 참 좋을까 이런 생각이 이런 어떤 판단의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오늘이죠. 오늘 하이브 매수 들어갔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이틀 동안 많이 떨어졌는데 뉴스가 뭐였냐면 얘네들 군대 갈 수 있다. 군대에 대한 이슈가 불거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가면 이제 빅히트는 아니 하이브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이 이슈는 언젠가는 나와야 될 이슈고 이슈화 되는 게 저는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대로 그냥 군대 가버리면 진짜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이슈화 돼서 예를 들어서 이게 좀 해결이 되면 더 좋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그래도 군대를 간다 어떤 식으로 간다 한 명씩 간다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도 제가 볼 때는 주가에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게 가장 이제 싫어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조금 떨어질 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생각한 가격보다 좀 많이 떨어져서 바로 매수 들어왔어요. 매수 들어왔고 더 떨어지면 이제 더 사야죠. 예. 왜냐하면 좋은 회사니까. 예. 일단은 그런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얘기할 거는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뉴스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지만 이 회사는 해상운송 회사잖아요. 예. 그래서 해상운송하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운임이에요. 이 운임이
높으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죠. 배는 어차피 움직여야 되고, 얼마나 비싸게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이 회사의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첫 번째가 그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예. 원유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으니까 운임이 내려갈 것이다. 어,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의해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어,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된 거죠. 아, 앞으로 이게 고점이고 이제 떨어질 거야. 앞으로는 계속 떨어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진 거. 그래서 주가 하락의 첫 번째 원인은 원유 가격의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얘가 주가가 더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봉쇄를 했잖아요. 봉쇄를 했는데 상하이가 봉쇄가 됐어요. 상하이가 물동량이 전 세계 1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서 봉쇄가 돼버리니까 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악재가 이제 상하이 봉쇄, 중국 봉쇄에 대한 얘기였고,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플러스가 될 만한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봉쇄가 풀리면은 그동안에 보내지 못했던 이제 지금까지 못 보낸 거잖아요. 막혀 있으니까 못 보냈던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질 수 있다. 한 번에 쏟아지면 운임은 어,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일단 기대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 달에 미국 쪽에 뭐 해운사 관련된 노조의 이제 협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협상이 결렬되고 뭐 예를 들어 파업을 한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중국도 막혀 있고 미국도 막혀 있어. 예, 그러면 이제 굉장히 상승할 수 있다. 물류 대란이 다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많이 올랐을 때 그런 상황이 다시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가와 봉쇄라는 마이너스 요인과 그 다음에 봉쇄가 풀렸을 때 이제 쏟아질 물량, 이게 플러스,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이제 파업이 있을 경우에 플러스, 배가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우리는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질,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뉴스와 그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뉴스, 이 두 개를 놓고 우리는 매수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 이걸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뉴스를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매수 쪽으로 봤어요. 그리고 떨어지면 조금 더 싸도, 조금 더 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뉴스를 가지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아니야, 너 지금 들어갔다 위험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 보시면서 뭐 반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세요. 달아주시면 의견도 같이 공유하면 참 좋잖아요. 댓글로. 그런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뭐냐, 댓글을 막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막 차단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지는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악플을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많지는 않아요. 일주일에 한 개 정도, 그 정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기사들 좀 볼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상하이가 봉쇄가 됐어. 그랬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배가 일단 상하이로 갔어. 제가 볼 때 처음에는 이제 부둣가에 물건을 내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왜냐하면 이 봉쇄가 일시적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장기화될 거냐를 모르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창기에는 바닥 위에 배들이 잔뜩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결정을 못 해가지고 내릴 거냐 말 거냐 결정을 못 해가지고 서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의 어떤 결정을 했을 것 같거든요. 이제 플랜 B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부둣가에 물건을 내렸을 거고, 일부는 중국의 다른 항구로 들어갔을 거고, 일부는 다른 대체 도시, 그러니까 뭐 다른 아시아 국가나 아니면 뭐 그 물건을 미국에다 팔 수 있으면 미국으로도
보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상하이 부둣가에는 아마 물건이 잔뜩 쌓여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물건은 내렸는데 그거를 운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기계로 내리는 거니까 물건은 내리고 하지만 그걸 갖다가 뭐 화물차나 이런 데 실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봉쇄가 돼버렸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항만에 컨테이너가 잔뜩 쌓여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배들은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동을 했겠죠. 예, 이동을 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항구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정체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중국의 다른 항구 쪽에서 물량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쪽에 이제 좀 몰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배들은 저기 멀리 다른 나라로 지금 이동 중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왜냐면 물량을 보내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운임은 계속 늘어나겠죠. 예, 다른 나라로 보내야 되니까 또 비용이 또 증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자, 이 상황을 놓고 이제 제목들만 좀 볼게요. 상하이 봉쇄로 인해 촉발되는 글로벌 공방 이슈가 있다. 예, 미국에서 일어났던 게 중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봉쇄 여파로 대기 선박이 300척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초창기 뉴스니까 아마도 잔뜩 이렇게 서 있다가 지금은 결정을 좀 했겠죠. 내리든지 다른 중국 도시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보내든지 이런 결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하이에 이어 광저우도 봉쇄 위기다. 예, 11일자 뉴스니까 봉쇄가 됐는지 아니면 들어가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예, 뉴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다른 도시로 가는 거죠. 예, 배는 이동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국발 물류 대란 확대 조짐이 보인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힘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봉쇄를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봉쇄를 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지금은 어,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뭐 지준율 인하, 기준금리 인하를 했죠. 예. 한 상태에서 이제 경제를 어떻게든 좀 버텨보겠다는 생각인데 이거 가지고 못 막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결국은 봉쇄를 풀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현재는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산당의 어떤 그런 권위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봉쇄가 풀릴 거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예,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막 아파트에서 소리 지르고 뭐 예, 사람들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면 갇혀 있는 것도 못 견디지만 문제는 갇혀 있더라도 먹을 거라도 잘 이렇게 전달이 되고 하면 버티거든요. 근데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물류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예,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유튜브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아파트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뛰어내리고 막 예,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결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상하이 봉쇄 제2의 물류 대란 우려에도 해운 운임이 반등이 기대감이 커졌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쪽, 예, 미국발 뉴스예요. 미국발에서 이제 해운 업체 노조들이 파업을 할 수도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선박이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실 때는 이제 경쟁사가 안 좋아지면 이 회사가 좋아지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사 뉴스를 보고 그 경쟁사의 다른 회사를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매수를 결정했던 뉴스는 이거예요. 고유가 끝도 없다. 예, 유가가 걱정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고점이다, 운임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1분기 영업이익이 2.5조, 실적이 대박이 나왔다. 예, 1분기라 그러면 1월, 2월, 3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상이 된다. 일단 나온 건 아니고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근거 있으니까 이런 얘기 했겠죠. 그죠? 근거 없이 기사를 쓰진 않을 거니까. 어,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일단 이 뉴스 보고 저는 어, 그래? 그러고 나서 차트를 딱 봤는데 그래?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올라갈 수도 있을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매수에 1차 매수는 일단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오늘. 네, 오늘 들어가 있는 상태고 뭐 실적이 좋아졌다? 아주 좋다. 이런 내용들. 이거는 뭐 과거의 거니까 이게 이제 실적이 실제로 나왔을 때 주가가 조금 반등할 수는 있겠죠. 아니면 그 전에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뉴스가 오늘 나온 뉴스인데 실제로 이제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 움직이지 않아서 어, 샀죠. 샀어요. 그래서 샀어요. 만약에 많이 올랐으면 저 안 샀을 거예요. 뉴스 괜찮은데 왜 안 떴지? 차트 살짝 봤는데 괜찮은데 왜 안 사지? 그래서 뭐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 자, 뉴스요. 이 뉴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 급등해도 운임료가 코로나 대비 4배다. 그러니까 운임이 그 뭐죠? 원유 가격이 폭등해서 이게 손해가 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운임이 4배가 오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하고 좀 관련된 걸로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해외여행 가려고 보면 항공료가 엄청 비싸잖아요. 엄청 비싼데 비싼 데다가 유료 할증료가 붙으니까 더 비싸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해외로 가신다는 분들 꽤 있을걸요? 예. 문제는 비행기가 해외로 갈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항공사가. 이렇게 빨리 풀릴 거라고 생각 못 했기 때문에 비행기는 준비가 안 돼, 전체 비행기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막 지금 뭐 세척하고 뭐, 그죠? 예,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 여행 수요가 확 몰리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이제 폭등하는데 다 사는 거예요. 음, 이제 그런 상태라서 제가 볼 때는 해운우님도 이런 그 수요가 많으면 어, 수요가 많고 이제 그럴 경우에 유가보다도 운임이 더 비싸면 마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가 급등에도 운임료가 코로나 대비 4배다.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수익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러나 HMM은 높은 해상 운임으로 고유가를 돌파했다. 네, 좋은 뉴스죠. 해운업계 관계자는 운송료가 떨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는 중국 상하이가 봉쇄되며 물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줄어서 이제 운임료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고, 현재 운임은 고유가를 감당하고도 남는 수준이라고 HMM의 영업이익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네, 그렇죠. 자, 해상운임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 3분기는 원래 전통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하는 해운업 성수기에 해당한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아닐 수도 있죠. 이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물음표 일단. 상하이 봉쇄가 풀리면 요걸 봐야 돼요. 상하이 봉쇄가 풀리고 난 뒤 쏟아져 나올 물동량을 고려하면 당분간 운임료 하락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니까 그 봉쇄가 풀렸을 경우에 수요가 확 몰릴 테니까 한꺼번에 그럴 경우에 운임은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앞에 거 이거 성수기 이거는 솔직히 뭐 이게 이미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물음표. 하지만 상하이 봉쇄가 풀리면 물동량이 몰려들면서 운임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투자를 결정하실 때 플러스는 이게 플러스예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중국이.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버텨도 이번 달까지 다음 달까지 넘어갈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중국 상황을 좀 보시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류난 걱정에도 영업이익이 10조를 전망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하이에서 미국으로 물량이 쏟아낼 경우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배들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도시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아시아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으로 몰릴 경우에 미국에서 이제 정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큰 소비 국가이기도 하고
미국도 역시 큰 소비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갈 물량을 미국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낼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다음 달부터 태평양 해사협회와 미국 서부 항만 노조의 교섭이 시작되는데 교섭 결렬로 파업이 벌어지면 상하이 봉쇄 해제와 맞물려 배가 부족한 상황이 다시 올 수 있다. 물류 대란이 다시 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부 항만 노조의 교섭. 네. 항만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미국에서 이제 이게 막혔던 이유가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어, 일하러 오지도 않고 임금이 높으니까 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돈을 줘버리니까 미국에서 돈을 주니까 굳이 일할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 노조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죠. 네. 그래서 결론이 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마지막 보셔야 될 게 해상 운임이 높아 1분기는 높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거는 뭐 예상된 아까 뉴스 보셨고요. 2분기부터는 불확실성이 많아 예측이 어렵다. 누가 얘기한 거냐면 HMM 관계자가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모르겠다. 1분기는 좋은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앞으로는 잘 모르겠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뉴스를 가지고 우리는 배팅을 해야 돼요. 주식을 이제 뭐 과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주식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식을 투자하는데 주식을 우리는 뭔가 거창한 표현으로 얘기를 해봐도 주식은 결국은 도박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정말 도박을 하시게 돼요. 도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뉴스들 가지고 배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배팅은 뭐야? 오를 거다, 내릴 거다. 둘 중에 하나를 배팅을 하셔야 되고 얼마까지 내릴 거다, 얼마까지 오를 거다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걸 뭐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결론은 뭐냐면 도박이에요. 도박인데 인간이 만든 굉장히 합법적인 합법적인 도박이에요. 그래서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은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거든요. 근데 주식을 도박이라고 생각 안 하고 투자를 하시니까 막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도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한 번에 지르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식을 아름답게 포장을 해버리니까 진짜로 도박을 하시더라고요. 주식은 제가 얘기하지만 도박이에요. 도박이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은 도박이다. 그래서 뭐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은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안전한 투자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주식은 도박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하시는 거잖아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뉴스들, 를 가지고 우리는 도박을 해야 돼요. 네, 도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어, 운임이 하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원유 가격이 올라서 하락한다. 그리고 중국 봉쇄 때문에 하락한다. 하락하는 요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뉴스, 이 뉴스와 그 다음에 봉쇄가 뚫리면, 봉쇄가 풀리면 어떻게 될 거다? 수요가 확 몰리면서 운임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다. 여기에 다음 달에 미국에서 있는 협상이 있으니까 요거까지 더해진다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이 두 개를 놓고 우리는 배팅을 해야 돼요. 주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박이에요. 아니라고 아무리 포장해도 도박이에요. 도박이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제가 차트를 다시 분석을 해봤어요. 이거 일단 일봉이에요. 일봉. 일봉이니까 월봉은 웬만하면 잘 안 깨지거든요. 근데 일봉은 잘 깨져요. 그래서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봉을 가지고 제가 분석한 거는 뭐냐면 일단 분석해 놓고 보니까 오늘 잘 샀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저점이잖아요. 여기 박스권 저점을 타고 여기 딱 있어요. 이제 상승할까? 이렇게
이제 폼을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봉이에요. 일봉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월봉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사세요. 월봉이었으면 지금 사셔도 돼요. 예, 이렇게 얘기했을 테지만 일봉은 예, 충분히 깨질 수 있어요. 예, 충분히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은 제가 볼 때 일단 배팅의 영역이에요. 이 뉴스를 보면서 내가 상승으로 배팅할 거냐, 하락으로 배팅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역시 일봉으로 딱 봐도 지금 그래요. 위로 갈 가능성, 밑으로 갈 가능성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노란색 박스권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높아 보여요. 일봉상으로. 그런데 일봉이라는 거는 깨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 분석하시는 분 막 실시간 차트 올려놓고 막 여기서 반등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시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실시간은 그냥 깨져요. 그냥 깨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진짜 도박이에요. 예, 일봉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깨질 수 있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능성은 노란색 박스권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배팅을 한 거죠. 예, 가능성 상승에 대한 배팅을 좀 한 거고 깨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봉이라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으로 이제 봉쇄가 계속 길어지고 이런 상황이 오면 23,400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1차 들어가 있고 23,400원이 오면 조금 더 들어갈 생각이에요. 조금 더 들어갈 생각이고 분위기 보면서 만약에 이게 좋아질 거다 그러면 좀 기다릴 거고 만약 분위기가 영 안 좋아 그러면은 일단 평단 조금 낮춰진 거잖아요. 여기서 노란색 박스권 상단 정도 오면 나오든지 이런 결정을 그때 가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은 1차는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일봉이 깨져서 내려오면 23,400원에서 추가 매수 들어오고 그리고 분위기 보면서 만약에 잘 갈 것 같다 그러면 좀 기다릴 거고 만약에 분위기 안 좋으면 28,800원 정도 위에 있는 지금 저항선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가 노란색 박스권 상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분위기 안 좋으면 여기서 일단 매도하고 탈출 이렇게 할 생각이고 제가 아까 분석한 대로 만약에 이게 노란색 박스권을 타고 올라가려면 28,800원을 일단 돌파해야 되거든요. 예, 이걸 돌파하고 34,000원, 그 다음에 37,500원. 제가 볼 때는 37,500원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조금 길게 보면 41,800원. 여기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도.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27,400원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크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게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HMM 이 주가를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예, 왜냐하면 가격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고점은 일단 넘어가야 될 가격은 28,800원. 여기서 파실 분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34,000원과 37,500원, 41,800원. 요 세 개의 고점 중에서 매도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37,500원부터 고민을 좀 할 것 같고 분위기 좋다면 41,800원까지 기다릴 것 같기도 해요. 수익률 괜찮네요. 한 6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41,800원까지 일단 좀 분위기 보면서 할 것 같고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깨져서 내려올 경우에는 추가 매수하고 그리고 뉴스를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해서 차트도 똑같이 상승 가능성에다가 베팅을 가능성이 조금 높게 열려 있고 조금 높게 열려 있고 그리고 약간의 배팅의 요소가 있는 것 같다. 약간 배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팅을 한다는 얘기는 확실성이 반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많이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이제 저는 매수를 했으니까 기대는 노란색 박스권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37,500원이나 41,800원에서 이익 실현하고 나오고 저 위에까지는 안 봐요 원래.
원래 머리까지는 안 잡는 스타일이라 목에서 여기서 딱 치고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네, 그럴 것 같고, 그다음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깨고 내려올 경우에 일봉이니까 깨고 내려올 경우에는 23,400원에서 추가 매수해서 분위기 좋으면 뭐 41,800원까지 기다리고, 만약에 분위기 안 좋고 안 좋다 그러면 28,800원에서 탈출. 예,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본인만의 전략을 한번 짜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될 경우에 나는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나는 이렇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두 가지 다를 세우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HMM 배팅할 만하다. 일단 첫 번째. 그리고 강하게 오를 어떤 요소도 있다.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약간 좀 네, 네, 정말 도박 같은 느낌이 드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걸 바탕으로 해서 수출 기업들은 조금 데미지를 입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HMM 분석이었고요. 뭐 투자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응원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악플도 환영입니다. 악플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악플보다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너 틀렸어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은 네가 좀 틀린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니? 뭐 이런 거. 이런 댓글은 환영입니다. 환영인데 그냥 뭐 이상한 댓글들, 진짜 최악의 댓글은 뭐였냐면 LG 생활건강인가요? 그 90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이거 10만 원 가야 된다. 10만 원 간다. 이렇게 이제 댓글 다신 분 있어요. 물론 또 뭐 투자하시는 분 아니겠죠. 자기 거 아니라고 막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댓글은 사실은 굉장히 실망적이었어요. 예. 그 너무 남을 정말 배려하지 않는 댓글이잖아요. 그 주식에 투자 중인 사람이 그 댓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예. 와, 지금 90만 원인데 10만 원인데?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니가 아니라고 너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댓글 중에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댓글은 그거예요. 이거는 10만 원짜리 주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지?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유튜버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주식 투자, 성공적인 투자 하시면 좋겠네요. 시장이 어려워도 어, 살만한 주식은 있어요. 자,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